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주말에 찍어드립니다. 오후 4시 반이고요. 제가 일단 영상을 찍어드리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NXT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걱정에 대한 부분들이 주말 내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내용 꼭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 자체를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든 구간이에요. 그죠? 많이 힘든 구간이고 이 주가에 대한 고점 논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앞서는 게 사실인데, 저는 사실 이 구간에 더 빠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AI 시대에 맞춰서 사실상 엔비디아의 칩보다 중요한 것이 전력이다라는 것까지 전달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더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가야겠죠. 현재 구간에서 이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차트를 파라볼릭 차트라고 해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두산은 뭐 차트를 보고 하는 플레이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모멘텀을 보고 하는 플레이인데, 자, 이렇게 보통 올라가는 종목들 자체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 거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4월부터 고점 찍었던 11월까지라고 하면 7개월 동안 주가가 2만원에서 9만 7천원 찍었죠. 그러면 단기간에 거의 한 5배 정도의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7개월 동안 5배, 6배 성장할 리는 없잖아요. 그쵸? 시총 10조짜리가 50조, 40조가 당연히 7개월 만에 될 리가 없죠.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두산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AI 때문에 올라왔다. AI. 그죠?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원전이라는, 그쵸? 이 키워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래의 성장을 당겨왔다. 미래의 전력, 대전력 시대가 되면 이 원전이 더욱더 원전 시장 커질 것이고, SMR 시장이 개화가 되게 되면 이 원전 기자재를 만드는, SMR 기자재를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당겨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의 차트를 파라볼릭 차트라고 합니다. 이 파라볼릭 차트가 위험한 점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위험 신호가 아직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험한 이유는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두산에너빌리티 거래량 터지는 거에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래량이 제대로 터지나요? 안 터지죠. 자, 이 파라볼릭 차트는 결과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만 다시 한번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는 금방 올라갑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산은 과거부터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하락이 나와도 언제든지 뭐요? 강하게 올라가 준다라는 거예요. 항상 강하게 어떻게 된다? 강하게 올라가 주는 부분들이 나왔다. 양봉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왔죠. 자, 그래서 사실 지금 두산의 문제는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의 문제, 그리고 유동성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볼릭 차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성장성인데요. 성장성이 꺾여 내려간다라고 하면 뭐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갑니다. 이 차트에서는. 근데 반대로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하락은 뭐예요? 단순히 조정 흐름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이 꺾였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AI 버블 논란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이 꺾일 수 있다 라는 뭐예요? 걱정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0.25bp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퍼센트가 40%가 내려갔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러다가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니까 이게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 자체는요, 소비와 직결돼 있죠. 소비 심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둔화되면서 하락을 하면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소비 심리가 내려간다는 건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고, 경기가 둔화된다는 건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연준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파월을 압박한다. 시장이 FOMC 의장들을 압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내려가면 금리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 12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증시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은 12월 FOMC 기점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뭐요? 1, 2주만 조금만 더 견뎌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네시스 프로젝트. 이거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뭐냐? AI의 대벽견 시대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겠다. 과거에 이 맨해튼 프로젝트만큼의 파급적인 행정명령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트럼프 미국 AI 전략 제네시스 미션 발표 예고한다. 21세기 맨해튼 프로젝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맨해튼 프로젝트가 뭐냐? 바로 뭐요? 핵폭탄을 개발했던 프로젝트죠. 그죠? 이 냉전 시대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기 위해서 몰래 핵폭탄을 개발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만큼 뭐요? 트럼프가 미국의 AI 전략에 대해서 이 맨해튼 프로젝트만큼의 파급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가지가 몇 가지 있는데요. AI 관련돼서 대규모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나올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누구보다 잘 에너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미국 에너지부 쪽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연구소 민관협력 총동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민간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예요? 충분히 전력에 대한 부분들,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백악관에서 미국 AI 개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제네시스 미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 미국 에너지부 칼코 수석 보좌관은 테네시수 녹스빌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우리 행정부는 다가오는 AI 경쟁을 맨해튼 프로젝트나 우주 경쟁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네시스 미션 발표를 예고했다. 참고로 에너지부에서는 뭘 밀고 있죠? 바로 원전과 SML에 대한 부분들을 밀고 있습니다. 자, 코 수석 보좌관은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가연구소들의 신흥 AI 기술 연구를 확대하고 민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협력 구조 강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이죠? 사실상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원전을 짓거나 원전에 대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투자를 촉진하는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내용은 여기서 읽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번 조치는 사우디 모하메드 빈살만 왕제사의 백악관 회동 후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첨단 AI 칩 수출을 승인했으며 엔비디아와 xAI는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AI 기업 휴메인과 데이터 센터 구축 협력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사우디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잠깐만 보면, 자, 어떤 내용이 있죠?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미에서 F-35 구매, 미국의 방위 공약 명문화, 대미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 민간 원전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뭐라고요? 민간 원전 협력 확대를 추진하게 밝혔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민간 있죠? 민간 기업을 총동원하는 행정명령 발표. 결과적으로 이 힌트가 뭐다? 원전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 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게 만들겠다. 자, 우리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뭐였죠? 조선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잘하는 건 뭐죠? 원전이죠. 결과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이, 즉 미국의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원전 르네상스 타겟, 외교부 한미 원자력 협력 대응 전략 추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미국 원전 르네상스 선언,
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 지원, 이것도 크죠. 사실상 이 노심이 녹는 엄청난 사고였는데 이걸 다시 재가동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핵심이다. 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UAE의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볼 수 있냐면, 자, 외교부는 최근 한미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제언 입찰 공고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원자력 발전 동료 행상 서명 내용을 적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뭐가 있냐?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2050년도까지 400기가와트, 즉 원전 대형 원전 300기죠. 그쵸? 대형 원전 300기. 트럼프는 이제 원자력의 시대이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이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흥 정책에 맞춰 한미 원자력 분야의 전반적인 걸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려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아까 봤던 내용과 굉장히 동일하죠. 다시 돌아오면 제네시스 협력 관련돼서 정부가 원전 수출을 확대하는 집중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대노 통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라흐안 아라메 대통령은 18일 아부다비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원전 시장을 공동 지출을 모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랍에미리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바라카 모델 확장을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은요, UAE가 원전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즉, 어떤 부분, 지분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분 투자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탈원전 원전 안 한다는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뭐가 있다?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부분들, 원전 발전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부족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지만 현재 뭐가 안 되고 있다?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핵심은 하나만 보면 됩니다. AI 버블인가 아닌가? 버블 아니다. 엔비디아 보여줬어요. 자, 그럼 주가는 왜 빠지냐? 단기적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경기가 침체되고 증시가 내려가면 파월이 12월에 금리 인하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내년 2월에 또 뭐가 있어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걱정되는 거 저도 알고 힘들어 하시는 거 아는데, 사실 AI 전력 시대에서 전력은 원전이 가장 많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 그죠? 한 몇 프로죠? 이 정도면 마이너스 한 25%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 정신적으로 또 고점에 물리신 분들 힘들 수 있어요. 계좌가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일단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는데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줄었죠. 사실 거래가 계속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주는 거는 이 가격대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주가가 내려갈수록 차익 실현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파는 가격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은 분명히 받겠지만 이 미국 자체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이 원전 제네시스 프로젝트까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시총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시총이 낮진 않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왜 올라간다? 바로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간 주가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다. 성장에 대한 부분이 꺾이는 건 뭐겠냐? AI가 진짜 버블이어서 터지는 거. 그럼 이건 두산만 죽는 게 아니죠. 다 죽죠.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거.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좀 볼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늦춘다. 그럼 미국 증시는 계속 밀리는 겁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와중에 두산도 당연히 똑같이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금리를 다시 한번 0.25bp를 내리는 시장의 흐름이 올 수밖에 없다. 왜? 계속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거기 때문에 소비가 침체되겠죠. 증시가 내려가면. 그러면 바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고 경기가 둔화되면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금리를 내리겠냐 못 내리겠냐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12월에 프레임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요. 아니 이 2달 늦춘다고 뭔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뭔 일 생겨요? 주가 내려가는 거 말고 큰 트리거는 없어요. 근데 주가 내려가는 게 가장 큰 트리거겠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가려면요. 이 정도의 조정 나와도 괜찮아요. 아, 이게 뭔 소리야. 자, 우리가 에코프로를 좀 보게 되면 자, 제가 그 에코프로랑 비교 죄송한데 에코프로가 전형적인 파라볼릭 차트였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누가 봐도 고점 찍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우리가 보면 주가가 15만 원 찍었잖아요. 그죠? 15만 원 찍고 주가 어떻게 했어요? 주가 밀리죠. 주가 밀립니다. 그죠? 주가 밀려요. 이런 식으로. 그죠?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밀렸어요. 그죠? 누가 봐도 끝났어. 근데 어떻게 돼요? 6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면서 단기 박스권 그렸죠. 단기 박스권 그리면서 뭐가 돼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이 부분들을 소화한 이후에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니 별로 안 빠졌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요. 이거 얼마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8% 빠졌습니다. 보이시나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38%. 그죠?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귀신같이 다시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에 맞춰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뭐요? 분명히 강조가 될 것이고 현재 구간은 112 이평선까지 밑에서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단단한 구간이 될 겁니다. 쉽게 절대 안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분명히 걱정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때다. 왜 항상 올라갈 때 매수하고 내려갈 때 겁먹습니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격적으로 담을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원래 공격적으로 담자 이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고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만약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8만원 중후반에서는 당연히 매물대이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른데요. 지금 구간 저는 뭐요? 상승에 대한 탄력을 더욱더 높게 보고 있는 자리다 라고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저와 함께 잘 대응하셔서 앞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불안감에 대해서 제가 좀 떨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이게 혼자 좀 감내하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뭐 원래 같았으면은 텔레그램방 초대해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했지만 보시기에는 뭐 두산 에너 우리가 보유자분들만 보더라도 아마 안 빠졌을 텐데 지금 언제냐면 이게요. 우리가 요 당시 한번 봤거든요. 여기 언제냐? 10월 29일 이때 설문조사 한번 했어요. 보유자만 보더라도 몇 명 있어요? 3,000명 중에 71% 거의 2,100명이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함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 텔레그램에 인원 꽉 차서 못 들어오시지만 제가 충분히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계속적으로 잡아 드릴 거고요. 너무 많이 올라간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까지 나왔다. 그럼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구간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비중 조절이 돼 있으신 분들만요. 비중이 몰빵인데 어떻게 비중 확대를 합니까? 비중이 조절이 돼 있는 분들만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을 때다. 단기적인 변동성 분명 있을 수 있으나 다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방보다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증시라는 것 자체가 조정이 나와도 어떻게 된다? 또 올라갈 때 귀신같이 올라가요. 이게 시장이에요. 이걸 절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 하나오션도 제가 정말 1년 동안 끌고 올라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락이 나와도요. 그죠? 고점 대비 얼마입니까? 자, 95,000원에서 어디까지 밀렸어요? 어디까지? 7만원 초반까지. 71,700원까지 밀렸죠. 두산이랑 비슷하네요. 그냥 쉴 새 없이 밀어버려요. 쉴 새 없이 밀어버린다. 쉴 새 없이 밀지만 올라갈 때 또 귀신같이 올라가요. 그죠? 또 귀신같이 올라간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현재 구간 힘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하면 공부가 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다고 하면 제 영상 계속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함께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 010-8455-9501 하나로 두산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드릴 건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구독자가 한 82,000명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채널을 하나 좀 구매를 했어요. 채널 하나 구매했는데 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채널 구매라기보다는 채널을 하나 좀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두산 우리가 더 현재 구간에서 기다리고 버텨야 되겠죠. 근데 이 좋은 내용들을 꼭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영상 설명창에 링크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새로운 채널 하나 있거든요. 이쪽에 두산을 좀 집중적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영상 설명창 있죠? 영상 설명창 가면은 이렇게 명품 훈련소라고 있어요. 명품 훈련소 요거 여러분들이 한 번만 눌러주셔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정말 감사드릴게요. 저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적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기본적인 부탁인데 한 번씩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 훈련소라고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렇게 제가 서브 채널 만들었고요. 여기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대한전선도 정말 좋은 종목이죠. 제가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죠?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영상 봐주시고 링크 타고 들어와서 대한전선 요거 영상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채널 들어와서 구독만 눌러주셔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부분들 꼭 제가 부탁한 적 없죠? 한 번씩만 꼭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창에 요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릴 테니까 저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부탁 잘 안 해요. 근데 요번엔 정말로 부탁을 한번 드리니까 꼭 다 같이 힘내주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좀 좋은 영상들 많은 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한 번만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도움 주실 수 있는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분들 전부 다 도움을 드릴 테니 010-845-9501 여기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릴게요. 이거 다 같이 함께 잘 헤쳐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마지막은 좀 신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신 분들 제가 원전 관련돼서 히든 종목도 준비해 놨잖아요. 요것도 제가 최대한 선착순 좀 더 늘려서 여러분들 전달 드릴 거니까 요거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영상 설명창 가셔서 꼭 한 번만 구독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 원전 관련된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원전 히든주가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원전주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원전주가 진짜 올라갔을 때 뭐가 많이 간다? 중소형 원전주 중에서 매집이 완벽한 애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포트에 일단 넣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총이 좀 낮아서 제가 PPT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종목이 지금 뭐냐면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이거 아시죠? 1,0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2만원 간 종목이에요. 4달 만에. 근데 요거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종목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이 종목을 잠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한가로 가고 나서 시가를 띄어서 이 구간, 즉 밑에 구간에서 이 구간의 물량을 매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쪽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다 매집을 한 거예요. 과거에 있는 물량들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흔들어 줬다. 잘 봐봐요. 자, 그리고 나서 전고점 매물까지 다 흡수를 해주고 주가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흘려줬어요. 밑으로 흘리면서 개인 투자자 싹 다 털어냈거든요.
싹 다 털어냈는데 여기서 봐봐 어떻게 됐어요? 털고 나서 연속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고 나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여기서 한 번 더 흔들고 주가가 2만원까지 올라갔다. 4달 만에 2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오리엔트 전공처럼 올라갈 거냐?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매집이 얼만큼 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어때요? 상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고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 박스권 사이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구간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자 오리엔트 전공이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똑같은 패턴인데 이 다른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원전주 하락으로 지금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섹터 속이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강하게 매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매집은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하고 있다. 근데 개미를 털어주는 구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 최대한 개미를 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잠깐만 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요. 요렇게 오리엔트 전공처럼 매집을 한 다음에 앞에 구간의 물량을 뭐 했다? 앞에 구간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대량 매집했다. 여기서. 그리고 뭐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평균 단가에 물려있는 곳에서 본전 주면서 계속 내보내고 흔드는 패턴을 반복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강한 상승, 충분히 원전의 호재가 터지면 이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많이는 당연히 못 드리니까 요거 선착순으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받으시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위쪽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여기로 원전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 꼭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845-9501 원전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